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오늘은 한비자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두편을 읽을 건데요. 오두편은 나라를 좀먹는 벌레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읽는 책은 이 책이고요. 새벽이슬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자, 오두편은 나라를 좀먹는 벌레들이라는 말로 학자, 논객, 협사, 측근, 상공인 5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학자는 선왕의 도라고 일컬어 인의를 빙자하며 외형과 복장을 성대하게 꾸며 가지고 변설을 교묘하게 하여 당세의 법을 의혹하게 만들고 임금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나 텔레비 같은데 보면 어떤 학자들이 임금님 곁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곁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농객은 거짓말과 간사한 일컬음으로 외국의 힘을 빌어서 그 사사로운 이익을 성취하고 국가 이익은 버린다. 여기서 외국의 힘을 빌다는 주변국들 있죠. 그 주변국들의 힘을 빌리는 사람들이에요. 친중, 친미, 친일 등등 있잖아요. 협객은 칼을 차고 무리를 모아서 협사로운 일을 수행하여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관의 금령을 범한다. 근시는 온갖 뇌물을 다 받아서 개인 재산을 축적하고 권력 있는 사람의 청탁을 들어주면서도 싸움터에서 말에게 땀을 흘리게 하면서 수고한 전사의 공적은 물리칩니다. 네 번째, 상인과 공장들은 일그러지고 품질이 낮은 기물을 만들고 좋지 않은 재화들을 사모아 놓았다가 때를 기다려 농부 이익을 가로챕니다. 이상한 5가지는 나라를 좀먹는 해충입니다. 임금된 이가 이 5가지 존벌레를 제거하지 않고 지조 있는 선비를 양성하지 않는다면 천하에 깨쳐 망하는 나라가 있고 국토가 꺾이고 멸망하는 조정이 있을지라도 또한 이상할 것이 못 됩니다. 네, 이 5가지를 말했는데요. 또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이 모두편을 읽다 보면은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성인은 굳이 옛 도를 닦아 지키려 하지 않으며 항상 옳다는 것을 법으로 삼지 않는다. 성인은 당시 세상의 일을 문제로 삼아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세운다. 세상이 계속 변하니까 예전에 항상 옳았던 법칙은 현재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 따른 대비책을 세운다라는 거죠. 일은 세상 풍속에 따라 변하고 대비책은 일에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네, 이 말이 있네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인의보다는 힘에 의지해서, 법과 질서, 힘에 의지해서 정책을 펴야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이란 본래 위세에 굴복하는 것이지 의에 감복하는 자는 적다. 그래서 백성들한테도 막 잘 보이고 좀 더 좋은 정책 하여튼 돈을 뿌리는 그런 정책,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정책보다 규율을 지키게 하는 정책, 또한 그 규율을 확실하게 해서 그 규율에 굴복하게 하는 정책을 쓰는 게 좀 더 위력이 있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은 후하고 믿음성이 있어 백성으로 하여금 이롭게 여기도록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고, 법은 무겁게 하고 반드시 시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은 없다. 법은 한결같고 고정되어 백성으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임금은
공적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되 지체함이 없어야 하고 죄 있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되 용서함이 없어야 한다. 한국을 보면 이게 지켜지진 않고 있어요. 갖가지 편법, 탈세, 탈루 그런 거를 해도 그냥 유전무죄로 넘어가는 적도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을 재물을 끌어 모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기밀 정보들을 알아가지고 먼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좀 나라가 혼란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법을 위반한 자는 죄를 받아야 하는데도 여러 유학자들은 문학을 잘한다는 이유로 등용하고 나라의 법령을 범한 자는 처벌당해야 하는데도 묻 협사의 자객의 명목으로 길러지고 있다. 그러므로 법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임금에게는 등용하는 바 되고 권리가 벌하게 할 것의 위에서는 양성하게 하는 바 된다. 거부 금지, 임금의 채택, 위에 사는 일, 아래서 하는 일 등 이 네 가지가 서로 상반되어 일정하지 못하니 비록 10사람의 황제가 있더라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위반하면. 자, 그 다음에 읽어볼 것은 학자 같은 미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알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지금 널리 일반 국민의 법으로 삼으니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알기 어려운데 일반 백성들이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헌법 같은 말을 유식한 척 늘어놓지만 일반 백성은 알 길이 없죠. 하지만 그런 말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밝은 임금의 정치하는 길은 법을 한결같이 할 뿐 지혜 있는 자를 찾지 않으며, 왜 지혜 있는 자를 찾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적어요.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구태여 차지 않고 신하를 조종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할 뿐 성실한 인사를 사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을 할지라도 속이고 그렇게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법이 존속하는 한 묻 관리들이 간사한 짓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법에 의해서 관리들을 다스리면 간사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현명한 임금은 사람의 능력을 채용하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 공적에는 상을 내리고 쓸데없는 것은 기필코 금지한다. 백성들은 사력을 다하여 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학문이나 언변을 일삼는 사람이 많으면 국법이 파괴되고 노력하는 사람이 적으면 나라가 가난해진다. 이것이 곧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이유이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 나라에서는 주간의 색이 문헌이었고 법만 가르치며 선왕의 말을 하지 않고 관리를 스승으로 하며 결투를 하는 용기를 인정하지 않고 적의 목을 베는 자를 용감하다고 한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큰 나라를 섬기어 연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아직 실리를 보기도 전에 먼저 국토를 잃고 정치를 어지럽게 만들 뿐이다. 큰 나라가 주변에 어디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죠. 그런 까닭에 연횡책에 따라 강대국을 섬기는 신하는 강대한 타국의 권력을 빌어 자기 나라 안에서 벼슬을 하게 된다. 합종설에 따라 작은 나라를 구원하는 신하는 자국의 위세를 이용하여 약한 외국에서 이익을 구한다. 국가의 이익은 미처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봉국과 후한 복록이 신하에게 돌아간다. 임금은 비록 위신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신하의 지위는 높아진다. 나라의 영토는 비록 깎이더라도 신하는 도리어 부유해진다. 일이 성공하면 권력을 잡아 길이 중한 지위에 있고 일이 실패하면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물러선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잘 다스려짐과 강대하여짐은 외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정에 달린 것이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강대하면 계책을 세우기가 쉽고, 나라가 약하고 어지러우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치를 엄중하게 하고 법을 분명하게 하여 상벌을 반드시 실행하고 토지를 잘 농경함으로써 저축을 늘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으로써 그 성을 굳게 지키도록 하였다면 천하의 다른 나라가 그 땅을 침략하여도 이익은 적고 그 나라를 치려면 희생이 할 것이니, 어떤 만승의 큰 나라일지라도 감히 스스로 군대를 견고한 성 아래에서 피로하게 만들어 강한 적군으로 하여금 피폐를 이용하여 요절을 내게 만들지는 못하게 했을 것이다. 외교하는 일에 지혜를 몽땅 기울이고 안으로 정치가 어지러워지면 멸망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외교해서 더 부유해지는 것보다 먼저 나라 안을 지키는 것, 나라 안을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5편에서 마지막인데요. 여기서는 상인과 공장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 이 책이 만들었을 때는 아주 예전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같이 땀 흘려 일하는 거를 중시했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본 거예요. 상인과 공장은 무의도식한다. 놀고 먹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라가 곳간이 비어진다 라고 해서 이것도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두편은 이 5가지 나라를 좀먹는 벌레, 즉 학자, 농객, 합객, 근신, 상인과 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도 비추어 볼 수 있겠죠. 네, 오두편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